컴퓨터는 0과 1로만 이루어져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사람의 생각을 버금갈 정도로 복잡한 연산을 0과 1만으로 수행하는 것은 모두 논리 게이트라는 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논리 게이트란 한 개 이상의 논리 입력, 이 경우에는 0 또는 1의 입력을 넣었을 때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한 개의 논리 출력, 마찬가지로 0 또는 1을 얻는 회로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여서 컴퓨터 등 더 복잡한 전기 회로들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회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가장 대표적인 논리 게이트들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룰 것은 AND, OR, 그리고 NAND 게이트입니다. 실제 영어 단어들을 생각하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리표를 통해 이해하여 봅시다. 첫 번째로 AND 게이트입니다. 왼쪽에 두 개의 노드가 입력이고 오른쪽의 노드가 출력인데요. 두 입력의 상태에 따라 각각의 출력의 상태를 나타내는 위쪽의 표를 진리표라고 합니다. AND는 둘 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 두 입력 중에 하나라도 1이 아니라면 출력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두 입력이 모두 0일 때는 물론이고 하나만 0일 때까지 출력은 0으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겠죠. 두 번째로 NOT 게이트입니다. NOT은 아니라는 의미로 간단하게 하나의 입력을 뒤집어 출력하는 게이트입니다. 다음처럼 보실 수 있겠죠. 세 번째로 NAND 게이트인데요. NAND는 NOT AND의 준말로 처음에 소개한 AND 게이트에 NOT을 추가적으로 붙여 모든 출력을 뒤집은 형태입니다. 각 경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OR 게이트입니다. OR은 적어도 하나를 의미하고 두 입력 중에 하나라도 1이면 둘 중 출력도 1이 되는 게이트입니다. 지금처럼 두 입력이 모두 0일 때만 출력이 0이고 다른 세 가지 경우는 출력이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드는데 접합 방법에 따라 PNP 트랜지스터와 NPN 트랜지스터로 나뉩니다. 둘은 작동 원리는 동일하고 전압을 가하는 방향만 다른데요. 트랜지스터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로 이루어져 있고 이미터는 전원, 베이스는 입력, 콜렉터는 출력을 의미합니다. PNP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이미터에서 콜렉터 방향으로 흐르고 NPN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반대로 콜렉터에서 이미터 방향으로 흐릅니다. 트랜지스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증폭과 스위칭이 있습니다. NPN 트랜지스터에서 베이스와 이미터의 전압을 걸게 되면 전자가 이미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베이스의 두께가 매우 얇아 전자는 컬렉터로 더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트랜지스터의 증폭 효과라고 합니다. 같은 원리로 베이스의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면 회로 전체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이를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효과라고 합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효과를 이용해 앞서 소개한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AND 회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입력 신호, 그러니까 인풋은 지금 트랜지스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인풋이 1, 즉 전류가 존재하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가 전류가 들어와서 트랜지스터는 열려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전선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풋이 0이면 트랜지스터는 닫혀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AND 회로에서는 이 인풋 1 또는 2가 0일 경우 그 하이 부분과 접지가 완전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풋은 0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풋이 둘 다 1이어가지고 트랜지스터가 둘 다 열려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류가 흐르게 되고 아웃풋은 하이와 같은 전이차를 공유하면서 1이 뜨게 됩니다. 실제 회로를 볼까요? LED가 켜진 것을 1, 꺼진 것을 0이라 하면 현재 왼쪽에 있는 인풋 두 개가 1, 1일 때 아웃풋 또한 1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1일 땐 0이고 0, 0일 때도 0이죠. 다음은 NAND 게이트입니다. NAND 게이트의 경우 역시 AND 게이트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차이점은 출력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AND에서는 인풋이 둘 다 1이어가지고 이 접지 부분과 하이가 연결이 되면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그럼 오히려 이 전압 강화가 전부 다 이 1kΩ짜리 저항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아웃풋에서 전이는 0이겠죠. 그래서 출력이 0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인풋 중 하나라도 0이어가지고 이 하이와 접지 부분이 끊기게 되면 아웃풋과 하이는 같은 전위를 공유하게 됩니다.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때만 아웃풋이 1이 나오게 됩니다. NAND 실제 회로입니다. 인풋 두 개가 1이어서 아웃풋은 0이고 반대로 인풋에 0이 존재할 때는 아웃풋이 1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R 게이트입니다. OR 게이트는 인풋 1과 2 둘 다 0이 아닌 이상 무조건 아웃풋이 1이 나오게 하는 게이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풋 1이 1이고 인풋 2가 0이라 하면
왼쪽 회로를 통해서 전류가 원활하게 흐르고 아웃풋은 1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인풋 1과 2가 둘 다 끊겨서 이 하이와 이 아래쪽 구역이 완전히 절단됐을 경우에만 아웃풋이 0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올 게이트입니다. 인풋이 하나라도 1이면 이제 아웃풋이 1인 걸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인풋이 둘 다 0이면 아웃풋 또한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들을 활용해 간단한 컴퓨터 메모리 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et, reset, latch라는 것을 볼 텐데 저희가 아까 보았던 AND, NOT, OR 게이트를 연결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AND 회로의 출력이 OR 회로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핵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왼쪽의 두 가지 입력 중에 위의 것을 set, 아래 것을 reset이라고 해봅시다. 처음 상태에서는 출력이 없고 이때 set을 누르면 OR과 AND 게이트가 모두 활성화되면서 출력이 1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set 입력을 꺼도 OR 게이트 덕분에 AND 게이트가 여전히 활성화되면서 출력이 1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출력을 끄려면 리셋을 누르면 되겠죠. 또 한 번 리셋을 누르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컴퓨터의 메모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1비트 메모리 셀 데이터 레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레치는 방금 전에 set, reset 레치에 입력 신호를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한 회로입니다. 서로 연결된 두 개의 NOR 게이트가 피드백 루프를 이뤄 set, reset 레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여기에 데이터와 세이브 노드가 입력으로 추가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회로에서는 데이터 노드로 저장할 1비트 데이터 신호가 전달되며 세이브 노드로 이 데이터의 저장 여부가 전달됩니다. 초기 상태에서 저장된 데이터는 0입니다. 데이터 신호를 1로 바꿔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세이브 신호를 1로 하면 데이터의 신호인 1이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세이브 신호를 0으로 바꾸고 데이터를 0으로 해도 메모리에는 여전히 1이라는 값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이브의 신호를 1로 하면 데이터의 0 신호가 메모리에 새롭게 덮어 씌워 저장됩니다. 데이터 레치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노드의 정보를 세이브 노드를 통해 저장하고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기 전까지 메모리 노드에서 기억하는 1비트 메모리 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트랜지스터와 컴퓨터의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라서 따라오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실제 시연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약간이나마 흥미를 느끼셨다면 이 영상을 제작한 저희도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미래의 과학도로서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잃지 말고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